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찌민에 있는 호찌민 전쟁 박물관을 가보려고 합니다. 호찌민 전쟁 박물관에는 그 베트남전 당시에 이런 참상들하고 뭐 그런 각종 유물들과 역사적 기록들이 있다고 하는데 같이 가 보시겠습니다. 고고! 네. 오늘도 그랩 타고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동 중인데 확실히 일반 통행이 많다. 도로가 여기도 일반 통행이잖아. 이 교차 통행이 아니라 일반 통행이 진짜 많네. 아니 그 며칠 전에 이제 친구들하고 저녁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여기 호찌민시가 파리를 본따서 만들어서 그 호찌민이 1군, 2군, 3군, 4군 뭐 이렇게 군별로 좀 나뉘는데 파리를 본따서 만들어서 조금 도시 계획 자체가 되게 편리하게 안 돼 있대요. 근데 진짜 보면 일방통행이 많네. 네, 호찌민 전쟁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장비들이 잘 전시되어 있네. 이쪽 반대편에는 헬기 종류, 전투기 종류 그런 거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이쪽에도 장비들 전시가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저쪽 뒤에는 뭐 전차 종류들, 포 종류들 이런 거 잘 되어 있네요. 한번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근데 장비 전시를 이렇게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볼 수 있게 해놓으니까 되게 사람들이 이목을 끌기 되게 좋네. 전차도 있고. 아, 이게 또 우리 기갑 출신들 동기들이 보면 딱 알텐데 무슨 전차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 M4K 전차라고 하네. M결이면 완전 쓰레기 아니야? 보철덩어리? 이 전차도 M48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 이게 뭐 지뢰 제거하고 뭐 이런 전차인 줄 알았더니 저기 설명 보니까 그 불도저래요. 불도저. 네, 불도저. 무슨 용도로 쓰였을라나? 이거 불도저 관련된 설명 조금 보니까 그 베트남이 숲이 많잖아요. 정글 지역이고. 그래서 그 나무를 밀어버리고 막 이럴 때 쓴 것 같아요. 이거는 장갑차인 것 같은데. 전차 옆쪽으로는 이렇게 포들 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두 개 보이는 거는 견인포고, 이거는 지금 자주포인 것 같은데 구경이 몇 밀리지? 아, 175mm 175mm 자주포입니다. 이 175mm라는 게 저기 보는 이 포구 있잖아요. 저거 사이즈가 175mm 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거리가 32km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와, 엄청 크긴 크다. 그 옆에는 뭐 각종 뭐 박격포나 아니면 뭐 기관총, 뭐 보트들 이런 거 전시가 되어 있네요. 박격포. 야, 색깔이 너무 녹색이라 아마도 이 색깔들이 여기 현지 식물들 하고 좀 어느 정도 맞춰서 이렇게 해놓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것도 106mm 포고, 이거는 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이 보트 타고 누가 갔는지 모르겠지만
타고 가면서 얼마나 그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 그리고 그런 막 그 전쟁 공포를 느끼면서 갔을까? 감히 이 상상조차 안 되네요. 한쪽에는 이렇게 포탄들, 그 당시에 썼던 포탄들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쪽 전투기 보러 가보겠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이렇게 전투기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헬기고, 헬기도 엄청 크네. 헬기에 이렇게 기관총 배치되어 있는 모습, 이 진짜 잘 구현되어 있고, 그리고 각종 뭐 전투기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야, 이런 것도 실제로 볼 수 있네, 이렇게 가까이. 야, 이게 뭐 미사일 이런 거를 이렇게 고정시켜 놨던 그런 거지 않을까요? 야, 이것도 멋있다. 사실 이 전투기들을 멋으로 볼 게 아니라 이 역사랑 같이 봐야 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참담한 역사죠. 사실 그 이념 대립에 의한 그 자유민주주의와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간의 이런 대립의 현장, 그리고 그 당시 썼던 이런 물건들인 거죠. 아마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좀 더 적나라한 그런 참상들이 있을 텐데, 와, 여기는 저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쪽 지금 위에 다 철창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더 뭔가 그런 그 군사적인 그런 느낌이 나네요. 저거는 초소인가봐. 저기 이거는 초소 이렇게 구현을 해놓은 것 같아.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뭐 여름이다 보니까 워낙 이렇게 다들 반팔을 입고 계시네요. 더워가지고. 한국기네. 야,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쭉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이게 좀 인상 깊은데, 베트남 전쟁이 이 핵전쟁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도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보면 되게 인상 깊은 게, 사실 이 베트남 전쟁을 지금 보고 있는 거긴 한데, 지금 현재 지구촌에서도 전쟁 중이잖아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중이고, 하마스랑 이스라엘 전쟁 중이다 보니까 이런 참 전쟁이 어느 지구촌 한 곳에서는 벌어지고 있다는 게 아직도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전 세계 각국의 언어로 이렇게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것 같아요. 여기 평화 보이네요, 평화. 진짜 평화로운 세상이 와야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게 6.25 수통이 있네. 우리 군대는 이거 바꿨을까 이제? 오디오 투어가 있구나. 오디오 투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방금 이거 오디오 투어 빌렸습니다. 여기 뭐 이런 안내문도 주네. 한번 오디오 투어 들으면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좋아. 가격도 8만동 밖에 안 하고. 이게 지금 보니까 2층부터 가야 되네. 역사적 사실부터 해상, 베트남 전쟁과 평화, 전쟁의 고엽제, 전쟁 범죄, 전쟁에서 사용된 고엽제의 결과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2층 먼저 가서 쭉 보고 1층으로 내려와서 보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좀 신기한 게, 지금 저는 3층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얘네 기준으로는 2층인가 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층이 지상층이고
2층이 얘네한테는 첫 번째 올라온 층이니까 1층인 거지. 그래서 어쨌든 3층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얘네한테 2층인 거야. 이거 쓰는 거는 되게 쉽습니다. 그냥 숫자를 누르면 돼. 그러면 이제 그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맹호 부대랑 백마 부대 있네. 우와, 이건 진짜. 무슨 생각했을까? 이렇게 각종 무기들도 있습니다. 저 무기 보러 가볼까? 와, 여기는 총이 엄청 많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소총 이런 형태는 조금 뭐 M16 이런 거는 익숙한데 그 외에 뭐 이렇게 다른 것들, 이건 뭐 유탄 발사기 이런 거 같네요. 이런 기관총들도 있고, 얘는 교과서에서도 봤던 사진인데 여기 이렇게 전시되어 있네. 고역죄에 의한 피해자 이런 사진입니다. 여기는 그래도 사진으로 이렇게 많이 걸어놔가지고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다 보고 나왔습니다. 아, 재밌네. 여기 호찌민 전쟁박물관 다 보고 여기 나와서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 보면서 그 전쟁의 참혹함 이런 거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새로 알게 된 게 이 베트남 전쟁이 한 17년? 2개월인가 3개월 뭐 이렇게 엄청 길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몰랐던 사실인데, 와, 17년 전쟁을 했다, 이게 사실 상상조차 되지가 않습니다. 엄청난 것 같아. 그리고 또 이 지금 여기 설명되어 있는 거를 아까 이제 오디오 투어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오디오 투어가 이제 베트남 분들이 이 뭐라고 할까? 한국어로 녹음을 하셨나봐. 그래서 100%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서 이렇게 좀 느껴지지가 않고, 조금 이해할 때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정확하게 막 조금 신경 써서 들어야 되는 뭐 그런 식의 오디오 투어였습니다. 그래도 사실 뭐 아예 내용을 모르는 것보다는 확실히 내용을 아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되게 좋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그 지금 여기 박물관에서 설명을, 그 오디오 투어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 내용을 가만히 들으면 그 미국하고 우리 한국에 대한 좀 안 좋은 평이 많아요. 사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따지고 보면 결국에는 북베트남이 이제 베트콩이 이제 통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베트남은 이제 북베트남이 뿌린 거지 사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남베트남을 지원했던 미국과 우리가 안 좋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냥 생각을 하고 좀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되게 사진들을 막 적나라하게 다 해놨어. 그래가지고 막 일부 사진들은 역겹더라고요. 역겨운 사진들도 일부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엽제, 제가 고엽제라는 걸 처음 알았는데, 이 다이옥신하고 이렇게 뭐 독성 물질들하고 고엽제 이렇게 해서 이게 사실 풀을 죽이는 건데, 이 베트남전 때 여기 베트남이 정글도 많고 하도 풀이 많으니까 미국이 이제 고엽제를 썼대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많은 분들이 이제 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엽제에 대한 그 세계적 관심을 원하는 그런 내용들도 좀 있었습니다. 뭐 베트남전 이후에는 이제 고엽제는 사실 전쟁법으로 금지가 됐다고 하는데,
사실 뭐 전쟁 나면 뭐 그런 거 지키나요. 그냥 뭐 전쟁이 안 나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도 조금 이제 정세가 불안정한데 전쟁은 나면 안 되겠죠. 이 시간에도 고생해주시는 많은 군인분들과 이런 나라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또 감사함을 이렇게 전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